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화면을 왜 가렸냐면요. 이제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좀 참회의 시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코인인데, 저희가 이제 가치를 늦게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이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카카오의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 카카오의 클레이튼. 근데 제가 왜 이제 클레이튼을 좋게 보기 시작했냐면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왜냐면 이제 카카오가 이전에는 그라운드 X라는 것을 할 때는 사실 이제 한재선 대표 체제에서 그라운드 X를 했는데 한재선 대표가 사실은 이 퓨처플레이라는 그 VC 회사 출신이에요. 사실 카카오 내부 직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사실은 이제 기업을 좀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능력제보다는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좀 그 서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적통 라인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다. 그리고 카카오가 뭔가 약간 그라운드 X를 좀 테스트베드 개념으로 조금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뭐 클레이튼의 생태계 자체도 좀 뭔가 이게 클만하기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김치 코인들보다는 해외 코인들을 위주로 저는 봤는데요. 체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루나를 제가 놓쳤잖아요. 그래서 루나를 이제 놓치고 루나를 이제 200원대 뭐 이렇게 봤는데도 놓치고 그랬던 거 보면서 이게 정말 김치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루나를 넘어서거나 혹은 루나의 그 아성을 위협하는 정도의 그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제가 이걸 좀 처음 볼 때는 그냥 뭐 그러고 말겠지 이랬는데 이후에 크러스트를 설립한 다음에 행보가 너무 진지해서 그래서 이거 정말 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싱가포르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은 한 건데 10년짜리 성장 동력으로 누가 낙정을 했냐면 김범수 의장이 낙정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카카오가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떤 부분으로 욕을 먹고 있냐면 그 카카오페이나 이런 상장을 한 공모주로 해서 상장을 한 애들이 대표가 막 지분을 팔고 있고 그 카카오라는 그 하나의 몸체였는데 이게 약간 분리독립을 하는 식으로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얘가 하나가 갖고 있는 놈이었는데 원래는 분리독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여기로 분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금융이랑 이런 쪽인데 핀테크 계열인데 아시다시피 금융은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하기에는 조금 뒤처지는 것이 맞아요. 금융산업은. 그래서 외국보다는 좀 금융산업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OECD 대비 뭐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GDP 경쟁력에 비해서 금융은 조금 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근데 얘네들의 주력 사업이 일단은 금융 쪽이니까 카카오가 핀테크 이쪽이다 보니까 주력 산업이 그래서 국내 부분밖에 조금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국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메신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점유율이 아시아에서도 라인에게 밀리는 지금 상황이라 카카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얘가 정말 1인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해외로 나가자니 뭔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클레이튼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퍼블릭 체인으로 만들었지만 실상은 클레이튼 생태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요. 뭔가 이 생태계 자체를 부양할 수 있는 킬러 덱이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는 조금 뭐 그동안이 저평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카카오란 이름값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본 이상 그리고
이 이후에 크러스트, 법인을 설립한 이름이 크러스트인데, 크러스트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측근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글로벌 서비스 발굴이에요. 이제는 블록체인이랑 컨텐츠 개념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랑 뭐 기생충 이런 것들이 외국에 가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외국인들이 영어 자막으로 보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이.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 산업은 저는 국가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경쟁력이 점점 세계화가 되면서 이 K산업이라는 것이, 미디어 산업, 뭐 컨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걸 기점으로 발전이 되냐면, 극대화가 될 수 있냐면 NFT, P2E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팽창시킬 수 있는 근간의 산업이 뭐예요?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이 없었으면 NFT도 없었을 거고 P2E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애매했겠죠. 근데 이거를 모두 다 관통하는 키워드가 블록체인인데, 클레이튼 체인은 오히려 스타트업 테라폼랩스가 하는 루나보다도 힘드니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할 영역이라고 봐요. 카카오 이름을 딱 붙이고 나갔는데 루나보다도 못하고, 루나는 지금 글로벌에서 2등 3등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그거에 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열심히 한 것도 맞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나의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지, 국내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클레이튼보다는 루나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누구나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김범수 의장이 향후 10년의 성장 동력으로 납점을 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3억 달러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펀드를 가지고 크러스트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 싱가포르의 새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를 출범을 하고 비영리 법인이 클레이튼 재단을 만들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클레이튼의 그라운드엑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관을 합니다. 클레이튼이랑 이 크러스트 쪽으로 이관을 합니다. 아예 이제 얘네가 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엑스는 이제 클립이랑 그런 NFT 쪽 계열을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몸체의 핸들링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한다. 크러스트를 자회사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배정된 인물들이, 그리고 자금까지 3억 달러 규모면 거의 3천억이 넘죠. 그 다음에 송지효 카카오 공동체 성장센터장, 이분이 이제, 그리고 강준열 카카오 최고 서비스 체인자 CSO, 그래서 이분들이 다 창업 멤버에다가 엄청난 인원들, 김범수 의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흡사 어떤 때랑 유사하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올인할 때 삼성이 이대로 가다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고 반도체에 이건희 회장이 올인을 했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인류 기업이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클레이튼 재단이 클레이튼과 카카오 가상화폐 클레이 생태계를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한다. 그동안 그라운드엑스가 맡아온 역할을 얘네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크러스트,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엑스는 블록체인 지갑, 이게 이제 클립,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BAS 서비스형 블록체인, 그리고 플랫폼과 서비스 사업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요. 본사 차원에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높은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크러스트 대표를 맡은 송 센터장뿐 아니라 강전 CSO, 강준열 맞죠? 네, 카카오 세고 서비스 책임자, 이분이랑 다 어디 나와 있냐면 김범수 의장 측근으로 꼽힌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카카오로 오셔가지고 해외 신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는 데는 뭐다? 김범수 의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이 됐다. 그리고 2017년에는 블록체인을 제시하고 그라운드X를 해서 약간 테스트 배드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핸들링을 하겠다가 이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크러스트의 행보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먹거리다. 모바일을 뛰어넘은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 좀 나오네요. 관계자, 업계 관계자인데 김범수 의장이 블록체인을 4세대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것은 2017년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 미래 먹거리 가운데 1순위로 꼽을 정도로 관심이 커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업 내부 사정이 지금 글로벌로 뭔가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내수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미 카카오 점유율이 너무 높고 글로벌로 타겟을 돌려야 되는데, 시장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들이 글로벌로 확장하긴 조금 애매한 산업이라 신산업에 진짜 몰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산업이 뭐다? 카카오 갖고 있는 기존의 콘텐츠 역량과 이걸 녹일 수 있는 산업이 뭐다?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사 차원에서 핸들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크러스트가 앞으로 정말 성장을 할 거다, 그런 게 유추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냐면, 투자금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돈이 몰리는데 아직까지 아웃풋이 안 나왔다는 건 앞으로 아웃풋이 나올 가능성이 뭐다? 높겠다. 그리고 카카오 본사 차원에서 핸들링을 하면 카카오가 그래도 그전에 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할 거다. 그러면 이 클레이튼이라는 놈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클레이튼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얘네들이 뭐 디파이나 아니면은 뭐 랜딩이나 아니면은 뭐 NFT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른 생태계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투자를 볼 때. 다른 생태계에서 성공했던 사업 모델을 얘네가 가져왔는데 거기에 뒤에 크러스트라는 백커가 붙은 애들 위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겠다. 그러면 거기서 제2의 위믹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위믹스도 클레이튼 체인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개요 단계로 일단 클레이튼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오늘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엔 저도 클레이튼의 생태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이제 가져오면서 그거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